만약에 제가 조금 불쾌한 비유일 수도 있는데 한국당 쪽에서는 한국당의 유력한 정치인이 가해자였다라고 했을 때 이 정도의 충격이나 배신감을 국민들이 느꼈을까.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이게 왜 진보 진영에서 이런 게 많이 나오나 이런 이제 의문이 국민들 사이에 드는 지금은 것이고. 당을 관리하고 계십니다마는 사실 바른미래당은 과거에 또 새누리당에 뿌리를 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? 그 당에 있었을 때 아니, 저는요. 그 제가 초선 비례일 때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당에 제가 비례하면서 원내 대변인 할 때 저희 당의 사무총장 하시던 분이 최연희 의원. 여기자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서 저는 그때 제가 막 분노해서 들고 일어나서 이분 의원직 사퇴해야 된다. 당에서 내보내야 된다. 저 최현희 총장하고 굉장히 저 이뻐도 하시고 제가 존경도 했는데 그 문제만큼은 제가 그 사적인 관계로 접근을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굉장히 그랬고요. 저 그 성폭행범들 상습적인 그 성범죄자들한테 전자 발찌 지금 채우고 있잖아요. 그 전자 그때는 팔찌였어요. 그 입법을 제가 앞장서서 정말 눈물로 본회의장 앞에서 1인 시위도 하면서 그 법을 통과시키는데 앞장섰었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소속이 사실은 그래서 좀 그런 거는 있지만 저는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에 있으면서도 그 문제를 위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다 하는 점을 제가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. 아니 변명 삼아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. 알겠습니다. 이게 이제 한국 사회가 또 한 걸음 저는 나가고 있다. 이렇게 봅니다. 그리고 이렇게 또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건 지난해 이제 촛불혁명과 같은 이런 거대한 이런 사회정치적 변화를 통해서 지금까지 은폐되고 억눌려 있던 그런 문제들이 또 한꺼풀 드러나고 있다. 이렇게 보고요. 앞서 이제 우리 진수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건 진보 보수 이런 걸 떠난 문제입니다. 여성들이라면 여성들의 90%는 어떤 유형의 성폭력을 당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살아가면서 한 번이라도. 그러면 이제 그 가해자들은 뭐 진보 보수 내지는 노소를 막론하고 어디에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? 그걸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또는 그거를 그 사회를 향해서 타인을 향해서 자기가 당했던 문제를 이렇게 밝힐 수 있는 그런 용기가 기존까지는 없었는데 억눌렸던 이런 구조들이 조금씩 바뀌면서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용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. 근데 여기다가 이제 진영의 잣대를 드리워서 좌파 쪽에서만 나오고 있고 더 많이 나와서 망했으면 좋겠다. 홍준표 대표가 지난번에 무슨 그 자유한국당 계열의 여성대회에서 미투 운동이 더 활발해져서 좌파 쪽에서 더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1야당의 대표의 말씀으로는 지나치게 좀 천박하다 이런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. 왜 이쪽에서 나오느냐. 그건 이쪽에 지금 피해자들이 있고 그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나온 거지 거기에 무슨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. 그건 언젠가 자유한국당 쪽에 혹은 보수 쪽에서도 나올 수 있는 얘기고 그쪽에 없다고 이쪽에만 있다고 주장할 근거도 못 되는 거죠. 우리가 또 과거서부터 살펴보면.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래서 여기다가 그렇게 진영의 잣대를 드리워서 내지는 심지어 공작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셨어요. 청와대 가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앞에 놓고 임 실장 기획 아니냐. 그러면 그 얘기는 정말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고 용기를 내서 이 자기 피해 사실을 밝힌 사람들을 공작의 도구나 수단 정도로 취급하는 또 다른 가해를 한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사고를 좀 버리자는 겁니다. 근데요. 지금 저는 한국당 쪽에서 이걸 진영 논리로 하면서 막 공격을 하는데 불안한 게 뭐냐면 의석이 100석 넘게 가진 정당에서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저렇게까지 해놓으면 만약에 한국당 쪽에서 그런 일이 터지면 이걸 어떻게. 아니 전 한국당 의원 한 번 구속되셨잖아요. 며칠 전에. 그렇죠. 강간치상으로. 이만우 전 의원. 저랑 같이 하여튼 그래서 활동하셨지만. 그것도 좀 걱정 뭐 제가 걱정할 거는 아닌데 좀 그런 대목이고 또 하나 제가 진짜 지금 걱정스러운 거는 지금은 이 운동 차원에서 피해자들에 대해서 이 온정도 가고 그 보호해야 된다는 이런 여론이 높지만 이게 막상 법정으로 가잖아요. 재판 과정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이 범죄 사실 다투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 현행 실정법이 이 피해자의 피해나 뭐 이런 거를 잘 담아낼 수 있을지 저는 법적으로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. 그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다시 한번 피해를
보거나 가해자들한테 우리가 생각하는 충분한 처벌이 가해지지 않을 수 있는 예. 그런 좀 우려가 좀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예. 진수희 의원님 말씀하셨고요. 자, 차명진 의원님 이제 뭐 답변도 하시고 의견도 얘기하시고 예, 그러셔야겠어요. 얼마 전까지 같은 정당에 있었는데 예. 오래됐는데. 예, 근데 이제 한국당은 원래 그런 정당. 예. 그래서 한국당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 안 놀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같이 저하고 옆에서 상임위도 하시고 그랬으면서 아니 메신저 좀, 효과라는 게 있으니까. 예, 하여튼 뭐 이렇게 어려운 말로 이렇게 본질을 흘리지 마시고요. 좀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. 예. 아, 우리 진수 의원이 저런 사람이었나 생각도 들기도 하고. 나는 근데 그 당에 제 얘기- 있으면서도 그 제 얘기 부분에 차례인데요. 대해서는 몹시 이거 불편했었어요. 네. 네, 제 얘기 차례인데 예.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저는 분명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한국당이나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다 그런 문제가 제가 볼 땐 생길 여지가 있고 자유로울 수 없죠. 또 그런 문제가 생기면 다 문제인 거고 다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. 다 놀라게 하는 거고 다만 좀 차이는 제가 볼 땐 이런 건 있어요. 한국당 같은 경우 이제 보수적인 경우는 되게 가부장적인 분위기니까 예. 되게 이제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이런 성폭력이 될 거고 민주당이나 정의당 이런 쪽은 보다 이게 좀 평등지향적이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좀 그 이 평등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혼을 네. 나쁘게 빠질 경우에 예. 상대방의 혼을 뺏어서 그런 네.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네. 그러나 둘 다 이렇게 또 권력에 의해서 성폭력이 일어나는 거는 다 뭐 가능성이 다 있죠. 예,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는 뭐 차제에 그 제가 그 계속 주장하는 건 뭐냐면 좌파 때문에 일어났냐 우파 때문에 일어났냐 이거와 상관없이 좌파든 우파든 어떤 권력이든 절대 권력이 있을 경우에는 이 문제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. 그건 우리가 역사적으로 쭉 보면은 예. 그 권력이 절대적일수록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뭐 역한데 이제 문화 연극계에서도 아주 절대적인 사람들이 그런 일을 벌이고 예. 지금 뭐 요즘 정치권에서도 예. 이렇게 저같이 찌질이 한 2번씩 떨어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생각조차 못해. 아주 그냥 막 차기 주자 막 이렇게 했잖아요. 네. 차기 시장 예. 막 이런 식으로 그냥 권력이 치솟는 사람은 예. 본인도 몽롱한 상태에 빠지고 주변 사람들도 이 단호한 경계선들이 애매해지면서 이제 그런 그 이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니까 권력에 대한 어떤 그 우리가 끊임없는 견제 예. 이게 일단 권력형 성폭력의 어떤 일차적인 대안이다. 그거는 모든 정당에 마찬가지예요. 그러니까 예컨대 쉽게 얘기하면 한국당도 무슨 뭐 총재제도 이런 거 하면 안 돼. 네. 예. 아니 저는 이 차 의원 말씀 이 부분은 동의를 하는데 한 가지 제가 교정할 부분이 예. 보수적인 정당만 가부장 문화가 있고 예. 다른 정당은 가부장적이지 않다.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. 저는 여성으로서 우리나라의 노동운동권이나 각종 학생운동권이나 운동권에도 저는 이 가부장 문화가 굉장히 뿌리 깊이 박혀 있다. 예.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이 가부장 문화는 한국 사회 보편적인 문화지 보수 정당에만 있는 문화는 아니다. 그거는 제가 좀 교정을 해드리고 싶어요. 이제 그 우리 김부겸 장관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. 마초 문화를 그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 반성한다. 예. 이것이 아마 그게 가부장 문화. 예, 저를 포함해서 다 그런 것이 지금 마음속에 녹여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 이제 좀 다른 난 여성이 이야기인데 두려운데. 다른 이야기인데 이 지금 사건을 바라본 이 사건을 이 지금 요즘의 미투 운동을 바라볼 때 여성 쪽에서 바라본 것과 남성 쪽에서 바라본 것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. 아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. 예. 뭐 있는 게 당연하죠. 또. 예, 지금 그 동안에 이 문제를 바라본 걸 볼 때, 그리고 이거 지금 뭐 문화권, 교수계, 뭐 운동권, 뭐 다 정치권도 지금 주로 지금 강타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 어느 분야, 진보 보수 어느 분야가 아니라 모든 분야에 다 나오고 있다. 예. 근데 이제 아마 국민들은 그런 것 같아요. 야, 현직 국회의원 중에 좀 누가 없냐? 그렇죠. 이런 막연한 어떤 뭐랄까 이걸 뭐라 그래? 기대? 그 심리를 뭐라 그래요? 그 뭐 거기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없지? 300개의 네.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니요, 정치권에도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예. 보좌진들 사이에 무수히 많은 소문과 스캔들과 그런 게 있었어요. 네. 또
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보좌진 대상으로 여성 보좌진 대상으로도 그렇지만 기자들 상대로 뭐 그런 데더라라는 스캔들은 무수히 많았기 때문에 저는 하루하루 이제나 터질까 저제나 터질까 이런 약간 불안한 심리가 국회에 있어요. 네. 뭐 제2, 제3의 안희정이 있다 이런 전효옥 작가의 발언이 있었는데 공감하십니까? 저는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있다. 공감하십니다. 왜냐하면 제가 현직으로 있을 때도 그런 사례들을 전해 들은 게 있으니까요. 박순자 예. 의원이 네네. 이제 자유한국당 성폭력 대책위원장인데 그분 말씀은 자유한국당은 이 터치에 불과하다. 성폭행은 없다.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동의하십니까? 저는 동의하기 힘들고요. 예. 터치와 성폭행을 구분하는 것 자체도 저는 뭐 별로 이렇게 예. 대꾸하고 싶지 않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벌써 그렇죠. 시간이 그러니까 다가가지고 치적되는 게 예. 성폭력으로 가요. 그러니까 예, 예. 치적되지 말아야 돼요. 우리 저 박순자 의원 발언에 동의 안 하시는 동의 겁니까? 안 해요. 차명진 의원님도. 네, 저는 그 치적되는 거 이렇게 보면서 저분 위험한데 이런 생각들을 들었는데 예, 예. 그게 이 사례로 이 성폭력 사례로 발전한 사례도 또 있고 그러니까 예, 예. 치적되지 맙시다 남성 여러분. 근데 이런 일을 다루는 특위위원장 또 여성 의원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게 저는 좀 씁쓸했습니다. 공작의 도구나 수단 정도로 취급하는 또 다른 가해를 한 거예요. 예, 예. 그러니까 그런 사고를 좀 버리자는 겁니다. 예. 근데요, 지금 저는 한국당 쪽에서 이걸 진영 논리로 하면서 막 공격을 하는데 불안한 게 뭐냐면 예, 예. 의석이 100석 넘게 가진 정당에서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저렇게까지 해놓으면 만약에 한국당 예. 쪽에서 그런 일이 터지면 이걸 어떻게 아니 전 한국당 의원 한 분 구속되셨잖아요 며칠 전에. 그렇죠. 강간치상으로. 예. 이만우 전 의원. 예. 저랑 같이 하여튼 의정 그래서 활동하셨지만. 그것도 좀 걱정 뭐 제가 걱정할 거는 아닌데 좀 그런 대목이고 또 하나 제가 진짜 지금 걱정스러운 거는 지금은 이 운동 차원에서 피해자들에 대해서 이 온정도 가고 그 보호해야 된다는 이런 여론이 높지만 이게 막상 법정으로 가잖아요. 재판 과정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이 범죄 사실 다투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 현행 실정법이 이 피해자의 피해나 뭐 이런 거를 잘 담아낼 수 있을지 저는 법적으로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. 그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다시 한번 피해를 보거나 가해자들한테 우리가 생각하는 충분한 처벌이 가해지지 않을 수 있는 예. 그런 좀 우려가 좀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예. 진수희 의원님 말씀하셨고요. 자, 차명진 의원님 이제 뭐 답변도 하시고 의견도 의원님. 얘기하시고 예, 그러셔야겠어요. 얼마 전까지 같은 정당에 있었는데 예. 오래됐는데. 예, 근데 이제 한국당은 원래 그런 정당. 예. 그래서 한국당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 안 놀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같이 저하고 옆에서 상임위도 하시고 그러시면서 아니 메신저 좀, 효과라는 게 있으니까. 예, 하여튼 뭐 이렇게 어려운 말로 이렇게 본질을 흘리지 마시고요. 좀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. 예. 우리 진수 의원이 저런 사람이었나 생각도 들기도 하고. 나는 근데 만약에 제가 조금 불쾌한 비유일 수도 있는데 한국당 쪽에서는 네. 한국당의 유력한 정치인이 가해자였다라고 했을 때 이 정도의 충격이나 배신감을 국민들이 느꼈을까? 네.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이게 왜 진보 진영에서 이런 게 많이 나오나 이런 이제 의문이 국민들 사이에 드는 지금은 것이고. 당을 달리하고 계십니다만은 네. 사실 바른미래당은 네. 과거에 또 새누리당에 뿌리를 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? 예. 그 당에 있었을 때 아니 저는요 벌어졌던 그 제가 초선 비례일 때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당에 제가 비례하면서 원내 대변인 할 때 네. 저희 당의 사무총장 하시던 분이 최연희 의원. 예 네. 여기자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서 저는 그때 네. 제가 막 분노해서 들고 일어나서 예. 이분 의원직 사퇴해야 된다. 당에서 내보내야 된다. 네. 저 최현희 총장하고 굉장히 저 이뻐도 하시고 제가 예. 존경도 했는데 그 문제만큼은 제가 그 사적인 관계로 접근을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굉장히 그랬고요. 네. 저 그 성폭행범들 상습적인 그 성범죄자들한테 전자 발찌 지금 채우고 있잖아요. 예. 그 전자 그때는 팔찌였어요. 예. 그 입법을 제가 앞장서서 예. 정말 눈물로 본회의장 앞에서 1인 시위도 하면서 그 법을 통과시키는데 앞장섰었거든요. 그러니까 예, 제가 예. 소속이 사실은 그래서 예. 좀 그런 거는 있지만 저는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에 있으면서도 네. 그 문제를 위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다 하는 점을 제가 혼자만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. 아니 느낌에. 변명 삼아 제가 예. 말씀을 좀 드립니다. 알겠습니다.
이게 이제 한국 사회가 또 한 걸음 저는 나가고 있다. 예. 이렇게 봅니다. 그리고 이렇게 또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건 지난해 이제 촛불혁명과 같은 예. 이런 거대한 예. 이런 사회정치적 변화를 통해서 지금까지 당연히 있으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몹시 불편했었어요. 네. 네, 제 얘기 차례인데 네.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저는 분명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한국당이나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다 그런 문제가 제가 볼 땐 생길 여지가 있고 자유로울 수 없죠. 또 그런 문제가 생기면 다 문제인 거고 다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다 놀라게 하는 거고 다만 좀 차이는 제가 볼 땐 이런 건 있어요. 한국당 같은 경우 이제 보수적인 경우는 되게 가부장적인 분위기니까 예. 되게 이제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이런 성폭력이 될 거고 민주당이나 정의당 이런 쪽은 보다 이게 좀 평등지향적이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좀 이 평등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혼을 네. 나쁘게 빠질 경우에 예. 상대방의 혼을 뺏어서 그런 네.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네. 그러나 둘 다 이렇게 권력에 의해서 성폭력이 일어나는 거는 다 뭐 가능성이 다 있죠. 예,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는 뭐 차제에 제가 계속 주장하는 건 뭐냐면 좌파 때문에 일어났냐 우파 때문에 일어났냐 이와 상관없이 좌파든 우파든 어떤 권력이든 절대 권력이 있을 경우에는 이 문제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. 그건 우리가 역사적으로 쭉 보면은 예. 그 권력이 절대적일수록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역한데 이제 문화 연극계에서도 아주 절대적인 사람들이 그런 일을 벌이고 예. 지금 요즘 정치권에서도 예. 이렇게 저같이 찌질이 한 2번씩 떨어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생각조차 못해. 아주 그냥 막 차기 주자 막 이렇게 했잖아요. 네. 차기 시장 예. 막 이런 식으로 그냥 권력이 치솟는 사람은 예. 본인도 몽롱한 상태에 빠지고 주변 사람들도 이 단호한 경계선들이 애매해지면서 이제 그러한 이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니까 권력에 대한 어떤 우리가 끊임없는 견제 예. 이게 일단 권력형 성폭력의 어떤 일차적인 대안이다. 그거는 모든 정당에 마찬가지예요. 그러니까 예컨대 쉽게 얘기하면 한국당도 무슨 총재제도 이런 거 하면 안 돼. 네. 예. 아니 저는 이 차 의원 말씀 이 부분은 동의를 하는데 한 가지 제가 교정할 부분이 예. 보수적인 정당만 가부장 문화가 있고 예. 다른 정당은 가부장적이지 않다.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. 저는 여성으로서 우리나라의 노동운동권이나 각종 학생운동권이나 운동권에도 저는 이 가부장 문화가 굉장히 뿌리 깊이 박혀 있다. 예.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이 가부장 문화는 한국 사회 보편적인 문화지 보수 정당에만 있는 문화는 아니다. 그거는 제가 좀 교정을 해드리고 싶어요. 이제 우리 김부겸 장관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. 마초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 반성한다. 예. 이것이 아마 가부장 문화. 예, 저를 포함해서 다 그런 것이 지금 마음속에 녹여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 이제 좀 다른 이야기인데. 난 여성이 두려운데. 다른 이야기인데 이 지금 사건을 바라본 이 사건을 이 지금 요즘의 미투 운동을 바라볼 때 여성 쪽에서 바라본 것과 남성 쪽에서 바라본 것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. 아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. 예. 뭐 있는 게 당연하죠. 또. 예, 지금 그 동안에 이 문제를 바라본 걸 볼 때, 그리고 이거 지금 뭐 문화권, 교수계, 뭐 운동권, 뭐 다 정치권도 지금 주로 지금 강타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 어느 분야, 진보 보수 어느 분야가 아니라 모든 분야에 다 나오고 있다. 예. 근데 이제 아마 국민들은 그런 것 같아요. 야, 현직 국회의원 중에 좀 누가 없냐? 그렇죠. 이런 막연한 어떤 뭐랄까 은폐되고 억눌려 있던 그런 문제들이 또 한꺼풀 드러나고 있다. 네. 이렇게 보고요. 앞서 이제 우리 진수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건 진보 보수 이런 걸 떠난 문제입니다. 여성들이라면 여성들의 90%는 어떤 유형의 성폭력을 당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살아가면서 예. 한 번이라도. 그러면 이제 그 가해자들은 뭐 진보 보수 내지는 노소를 막론하고 어디에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? 예. 그걸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또는 그거를 사회를 향해서 타인을 향해서 자기가 당했던 문제를 이렇게 밝힐 수 있는 그런 용기가 기존까지는 없었는데 억눌렸던 이런 구조들이 조금씩 바뀌면서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네. 용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. 근데 여기다가 이제 진영의 잣대를 드리워서 좌파 쪽에서만 나오고 있고 더 많이 나와서
망했으면 좋겠다. 홍준표 대표가 지난번에 무슨 그 자유한국당 계열의 여성 대회에서 예. 좌 미투 운동이 더 활발해져서 예. 좌파 쪽에서 더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1야당의 대표의 말씀으로는 지나치게 좀 천박하다 이런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. 네. 왜 이쪽에서 나오느냐? 그거는 이쪽에 지금 피해자들이 있고 그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나온 거지. 거기에 무슨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. 그건 언젠가 자유한국당 쪽에 혹은 보수 쪽에서도 나올 수 있는 얘기고 그쪽에 없다고 이쪽에만 있다고 주장할 근거도 못 되는 거죠. 예, 예. 우리가 또 과거서부터 살펴보면.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래서 여기다가 그렇게 진영의 잣대를 들이워서 내지는 심지어 공작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셨어요. 청와대 가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앞에 놓고 네. 임 실장 기획 아니냐. 그러면 그 얘기는 예. 정말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고 용기 있게 용기를 내서 이 자기 피해 사실을 밝힌 사람들을